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이후의 상황들 분석을 해보고 또 어제 이제 발빠르게 윤석열로 추정되는 남성의 이 모습 오마이티비가 보도했더니 또 입장까지 남기신 박지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선 박정원 대리요. 박정원 대리요. 꼭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을 법사위에서 많이 네. 질문을 했는데 임성근 장군 엉터리, 예. 박정원 대령 군인, 해병대 꼭 무죄가 나와야 돼요. 꼭 무죄가 나오길 모든 시청자분들과 정말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로도 지금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로 이제 보이는 남성이 포착이 됐다라고 오마이티비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대히트를 했어요. 네. 대특종을 했어요. 대특종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 오마이티비가 우리 박정호 기자가 나가서 저도 또 그 인터뷰 12시부터 했는데 맞아요. 하고 나서 몇십 분 지나서 바로였어요. 그때 나왔어야 제가 딱 보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생중계를 보니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 이 화면입니다, 의원님. 예. 이 화면 저 남성 맨 처음엔 저희가 일단은 윤석열로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었고, 근데 어제 뭐 저녁 오후에 채널 A 등의 일부 매체에서는 대통령실에 이제 확인까지 해서 윤석열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뭐 사실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요. 추정남에서 네. 윤석열로 바뀐 거죠. 추정남에서 윤석열 추정남에서 윤석열로 바뀌었다. 출시가 윤씨로 바뀐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 윤석열 비겁하다. 저렇게 나와서 그 요새를 점검하고 구체적 지시를 할 이렇게 막 지시하고 그러한 게 있다면은 네. 또 윤석열 측 변호인이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정신 말똥하다. 네. 뭐 감옥 갈 준비하고 있겠죠. 김건희 여사의 건강은 나쁘다. 저런 순간보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자기가 변명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죠. 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깨끗하게 밝혀서 처벌을 받겠습니다. 혹은 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발로 공수처로 혹은 서울구치소로 가야지. 저게 숨어가지고 말이죠. 저 요새나 보고 뭐 손가락질하면서 지시하고 아니 술 안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 할 때 해야지. 그때는 밤낮 술 처먹고 말이지.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불행할까? 저는요 제가 5년간 사실상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호처 그때는 경호실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 그 경호관들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분들이요 경호관들이 우선 멋있습니다. 진짜 쫙 빠지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실력이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정원장을 해보니까 국정원 직원들 경호관들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안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적 비난이 경호처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국방장관 직무대행 거기가 505 경비단 이거 가지 마라. 하는 5 경비단.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데 경호처도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처장, 차장, 경호본부장, 가족부장, 가족부장 김건희를 가족부장이 이제 수행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바로 옆에서 차를 타고 가면은 선탑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아주 근접 경호를 하는 최측근들이죠. 네. 이분들이 전부 김건희 사단이라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분들은 네. 그 맹충을 하고 있지만은 밑에 간부들 과연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경호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내부는 저는 형사처벌 받을 거예요. 또 검찰에서도 경찰 국수본에서도 소환 통보를 하니까 네. 만약 입건됐을 때 음. 저거 입건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네. 사실 변호사비 이것은요 경호처에서 대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공무원 연금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이전의 경호관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진짜 멋쟁이들이에요. 네. 참 우리말로 멋쟁이 총각 보면은 사이 삼고 싶다 한다는데 진짜 멋쟁이.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네. 이 박지원 탑 제보. 5, 예, 단독으로. 예. 탑 4, 예. 즉 처장, 차장, 오. 경호본부장, 예. 가족부장 가족부장. 이 사람들이 경찰에 출두해서 문제가 된다 하면은 네.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겠다 하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가 그렇죠. 잡혀가는데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경찰에서 이 가족부장 위에 세 분은 아마 출두 명령을 했고 체포영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세 번 출두하라고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네. 그래서 윤석열 체포 전에 이 세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목 대행이 진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 대행은 지금 현재 최상목 최상목. 대행.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직위 해제 네. 혹은 직무 배제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집행하는데 용이한데 경호처가 이제 와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지키지 않고. 그러면 밑에 경호관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반드시 최상목 대행이나 혹은 경찰에서 이 우두머리 이 세 사람 네 사람은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도관에든 지다. 도가 되든 쥐가 되고 그렇죠. 바로 잡힐 것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경호처 이 모습, 뭐 박종준 경호처장을 그렇죠. 비롯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이광우 본부장과 본부장. 이 경비안전본부장, 예. 거기다 뭐 가족부장까지 포함한다면 그 뭐 가족부장이 5명, 중요해요. 예, 5명까지 되는 것인데 그런 윗선인 사람들을 체포를 한다면 바로바로 체포가 된다면 이 체포 영장 집행 뭐 이 별 문제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근데 어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짚고 가보면 윤석열 왜 이렇게 낮에 12시 53분이었거든요. 그쯤이었는데 이제 점심 먹고 산책 나온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이 아마 이제 촬영된다는 걸 알고 내려온 건지 왜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내려왔다. 의도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네. 요새를 강화시키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도주했다고 어제 아침에 골 나왔던 질리려고 도주잖아요.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보세요. 예. 그 전에는 김건희가 네. 강아지 끌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 국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로 간다 하는 거 그런 오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예. 사실 그 잠적했다 어디로 음. 도망쳤다 하는 얘기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나왔고 배제할 수 없다고 오동훈 공사처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는 저도 많이 출입한 사람 아니에요? 예. 외교부 장관 뭐 공간도 합참 있었고, 의장, 예, 공간들이 국방장관 있으니까 다 있어요. 네. 공간들이. 그런데 그 주위의 공간으로 도망칠 것 아니냐? 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참모총장들이나 또는 장관들 네. 공간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도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고립무원이에요. 관제에만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고립된 약자라고 변호인들은 표현했는데 고립된 강자죠. 지금 현재까지는. 고립된 강자. 그렇지만은 제일 따뜻한 곳에 있죠 지금. 저는 도피해서도 안 되고 예. 받아줄 것도 없다. 아하. 그리고 또 일부에서 네. 이미 밖으로 출근을 가장해서 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요 얼마나 SNS가 발전돼 있어요. 그 누구도 움직이는 것은 다 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파트 예. 하나도 옛날에는 도둑들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 도둑이 없어졌잖아요. 왜 그러냐? 네. CCTV가 아. 우리가 지금 하루에 출근하면은 수십 장, 수백 장이 찍힌다고요. 그렇죠.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저는 모르는 사이에 CC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도 비서실장 할 때 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 음. 호텔을 간다 하면 그 순간에 CCTV를 꺼라 하는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자기가 뭐라고 그 그렇죠. 요구해도 안 먹어줘요. 뭐. 다 찍힌다 이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렇게 나온 쇼잉은 네. 내가 건재하고 아. 나 안 도망쳤다. 예. 그리고 우리 요새가 이렇게 철옹성 같다 하는 모습을 쇼잉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제 어제 제기가 됐던 이 도피설 네. 이게 계속 퍼지고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이 관저 주변에 있는 이른바 윤석열 지지자들 태극기 들고 있는 성조기 들고 있는 그분들 그 네. 사람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건 그리고 모르죠. 그것은 네. 그쪽 사람들이 위장하기 위해서 거기 있다라고 할 수도 그럴 있는데 있고.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됐든 그래요. 전 세계가 음. 초롱거리가 돼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신에 저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 도하 각 신문도 네. 다 저 사진을 게재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뭐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뭐 동아일보 예. 뭐 이 여러 신문들이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뭐 한겨레는 중앙일보 뭐 이런데 다 이제 일면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집을 한국일보도. 어디에다 예. 했느냐에 따라서 했지만은 다 하더라고요. 예, 일면에 보도된 일면에 저희 오마이 TV가 단독 포착한 이 모습을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까지 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와, 참 이 처음 포착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숨어 있고 정말 요새를 시키고 있구나 이건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전 세계 외신이 네. 오늘 이제 보면은 다 보도할 거예요. 외신들까지 외신 보도할 거다. 보도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네. 처음에는 윤석열이 계엄한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이런 대통령이 어딨냐 하고 개인적 비난을 했는데 네. 공수본 거기에서 영장 집행을 못하니까 이게 공권력이 사법부의 영장을 집행 못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적으로 전 세계가 보도하고 특히 그러한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도피설이 나오니까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도피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서 네. 출발을 했는데 어제 저 모습을 보면은 진짜 재밌잖아요.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예. 제 3자가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이 도대체 말이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 6대 예. 군사 대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백주에 비상계엄에서 예. 체포영장이 이렇게 발부된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아하.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예. 이건 거부하고 음.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고 무슨 그 경호관 옆에 예. 가방 들고 있는 아, 사람은요. 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음. 미국 대통령 같으면은 아, 핵단추를 그럴 가지고 수도 있는데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직무정지된 사람이 왜 가방 든 경호원이 만약에 저것도 조사해봐야 돼요. 네. 저건 아. 직권 남용이에요. 직권 남용으로 보시는군요, 의원님은. 해서는 안 되죠. 네. 저 어허. 미치광이가 만약에 예. 그 가방에 그러한 미사일 이런 전쟁을 지시할 그런 게 들어있다가 하면은 네. 어떻게 되냐? 아, 그럼 나는 왜 가방 든 사람이 저기 서 있잖아요. 그래요. 예. 있습니다. 저 뒤에 계속 따라가고 있는. 네. 저 대형으로 따라가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윤석열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거 보세요. 자, 그렇네요. 자, 그것도 지금 눈여겨 보게 됩니다. 왜 저 이렇게 가방도 들고 가느냐? 저게 지금 현재 네. 직권 남용이고 굉장히 위험한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네네. 이것도 그렇죠. 나중에 수사기관 공수본에서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또 콕 집어 주셨습니다. 아 저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예. 그게 갑니다. 물론 저 안에 총도 있지만은 저건 이 뭐가 경호 있을지. 부장, 네. 소위 가족 부장 이런 사람들은 항상 총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하고 있는 이 네. 경호부장들. 예, 그렇죠. 저게 나는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뭐 이제 방탄 가방 뭐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음. 직무 정지가 됐으면 저 가방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아, 회수가 그렇네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더 짚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오마이 TV, 이제 오마이 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의 고발. 자기들이 법을 지키나요? 법치국가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네. 저런 짓을 하면서 아니 거기에 기자가 안 찍고 저렇게 남아 있는 거 그럼 안 찍어야 되나요? 국민들의 알 아니죠. 권리를 그리고 위해서 지금 저게 내란 수계 피의자입니다. 아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그리고 예.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맨 처음에 올 때 네. 그 정상회담 장소를 지금 현재 대통령 공간이 됐지만은 외교부 장관 공간에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랬어요. 우선 장소도 비좁지만은 대통령이 어디 외국 순방한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미국의 경호실은 재무성 소관인데 엄청납니다. 네. 여기 와서 딱 현장 답사를 할 때 지금 한남동 공관에 미 합중국 대통령을 절대 안 앉힌다. 이건 경호처에서 절대 반대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예. 지금 보십시오. 남산, 하얏트, 사방천지에서 내려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저런 곳에 대통령
관저를 만드는 것은 아, 윤석열, 김용현 네. 이 석두들이 하는 일이에요. 속도들이. 석두들이.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장 요새화되고 잘 된 것이 현 청와대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노영희 변호사가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인천 장관한테 왜 이렇게 몇백억 들여서 관광지로 개조를 하느냐. 청와대를.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 그 대통령이 청와대로 올 수 있다. 하니까 유인천 장관이 정권 바뀌나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누가 되나? 국민의힘이 하나? 아니 저는 그런 얘기 이건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저는 예. 이 한남동 관저는 이미 윤석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봉하는 풍수지리 무속에서도 여긴 아니고 아니다. 그런 가장 얘기가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경호상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렇게 사방천지에서 촬영 가능한 그곳에 주무시게 또 집무를 할 수 없게 돼야 되고 네. 전 세계에서 보세요. 임금이나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출퇴근하게 되면은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해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 내가 우리 김대중 정부 때 경호실장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출퇴근하면 그러면 최소한 이 차의 흐름을 4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대요. 그럼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불식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저 가방 왜 들고 왔는가? 왜 들고 그것도 왔느냐.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이 영장이 발부가 된지 재발부된 지 화요일에 저녁에 발부가 됐으니까 벌써 이제 만으로도 하루가 지났고 좀 이틀 3일째 화요일까지 치면 화수목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이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아직 알려진 것은 체포영장 기한이 명기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법사위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다 그걸 따졌어요. 오동훈 처장 오동훈 나왔을 때. 처장이 네. 무엇보다도 경찰과 잘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윤 민주당 법사위원의 경우는 당장 국수본부장을 찾아가라. 그 권위 내세우지 말고 협의해서 경찰력 소위 경력을 동원해 가지고 완전하게 체포를 해야 된다 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이 진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잘 협력을 해서 네. 경찰의 경력과 그분들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체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러한 체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 최상목 대행께서 네.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라. 그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해주고 네. 다행히 군 505 경비단도 국방장관 직무대행 국방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지 않게끔 조치했잖아요. 네. 그러나 만약 그 경우 지금 경찰이 이쪽 협력했다 저쪽 협력했다 하는데
경찰도 절대 네.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러한 조치를 선조치, 즉 경호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직무배제 혹은 인사조치, 군 지금 잘했지만은 경에게 체포에 협력하라는 네. 그러한 명령을 최상목 대행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거듭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최상목 대행이 어제도 입장 낸 거 보니까 이런 뭐 이 기관기 정부 기관기 충돌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은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그러니까요. 공자님이 아니에요. 공자님이 아니에요. 공자님이 아니죠. 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제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고 오마이TV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6일에 갔지 않습니까? 관저 앞에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 국민과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범하고. 어제 국회에서도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비록 두 표가 부족해서 내란 특검은 부결됐지만은 약간 넘어왔다 하지만은 그런 태도가 됩니까? 내란 그리고 특검까지 통과될지 몰랐어요. 한남동에 가서 네. 무슨 호위무사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자기가 자처해서 들락날락하고 관저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아. 지금 참- 저는 나경원 의원도 보입니다. 저렇게 지난 6일. 탁 눈에 띄게 네. 하얀 패션으로 나간 것이 그런 눈에 저 들어오네요. 나경원 의원이 정치하는 한 네. 저분은 꿈도 큰데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당 대표를 반드시 한번 하려고 계속 추라이하고 있는데 저 사진으로 예. 간 거예요. 가서. 간 거다.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뭐 이제 TK 의원들이 많이 가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많이 갔는데 왜 저렇게 갈까요? 이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예. 주술 속에서 살고 있는 윤석열 내년만 되면 운이 풀린다고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윤석열이 가장 중시한 것은 네. 헌재예요. 음.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6인 체제를 가지고 심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편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했지만은 예. 4월 18일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네.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요. 네. 그럼 4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생각했는데 네. 최상용 대행이 최상목, 두 예. 분의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준 임명, 것은 일단은.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상목 대행한테 그 이상 기대를 접어야 돼. 지금 보십시오. 오늘 국회 현안 질의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하는데 네.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데 보세요. 아니 지금 이 판국에 권성동하고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그게 웬일이에요? 내란 옹호당하고 내랑 옹호당하고. 같이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봐야겠네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 판결하지 마라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예.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 어제 제가 사무처장한테 그분 잘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지만은 그런 태도가 틀렸다. 아니 이런 첨예한 정치권, 네. 국민의 시선이 다 헌재로 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권성동 방에 가서 만나고 또 그러한 얘기가 나오냐 했더니 뭐 설명하려고 해서 그 설명하지 마라. 오해만 자꾸 그렇겠네요. 가중된다. 네.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망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예. 이 최상목 네. 대행을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하자 음. 했을 때 제가 이건 아니다. 음.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공개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어요. 많은 비판도 있고. 와. 예. 뭐 아마 솔직히 말이죠. 네. 오마이TV 댓글에도 박지원 저놈 왜 그러냐? 야, 뉴스공장, 매불쇼 네. 다 나갔는데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비난을 받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 잘했다. 네. 또 이런 칭찬이 어제부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여기까지예요. 2명을 임명해 준 것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에 헌재가 됐고 제가 8인 체제로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은혁 후보자대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가진 세 분이 왜 두 분만 되느냐? 이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네.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국회의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하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요즘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가처분 신청 네. 권한쟁의 심판을 이미 헌재 이제 엊그제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일 날 그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저 꿈속에서 4월 18일까지 끌어내면은 이긴다. 이긴다. 돌아온다. 뭐 이런 생각하는. 헌재가 무력화된다 하는데 예. 두 명이 물러가더라도 일단 6명. 마은혁 7명이 되는 거예요. 마은혁 후보자까지 들어오면 다 헌재가 인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4월 18일까지 안 가요. 그렇죠. 안 가요. 문제는 언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은? 저는 예. 2월 말 28일 날로 생각합니다. 2월 28일. 예. 왜냐하면은 딱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맞아요. 화목. 화목 심리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이 안 나가면은 예. 그날은 안 돼요. 그렇죠. 1차는 네. 1차는 일차는 안 돼요. 일단은, 재판은 공전이 되겠죠. 공전되지만 네. 그것을 예상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16일에 바로 16일 날 같은 2차 변론 기일까지 딱 잡아놨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때는 안 나오더라도 나와도 하죠. 골석 재판으로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그 변호인들이 법꾸라지지. 네. 법률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예. 그 용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병우 때. 우병우 그런데 예. 법꾸라지가 저작권이 이제 뭐 있으세요? 우병우, 김기춘 뭐 많죠. 그 당시 때 박근혜 때. 이 우리나라의 식자우한 배운 놈들이 나쁘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조인들이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지만은 4월 18일 날로 넘기려고 하고 그래, 어떻게든 재판 안 나가려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더 나쁜 것은 윤석열이 아니 이제 뭐 수사도 네. 쇼핑하더니 이제는 법원도 쇼핑해. 예,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 해가지고 중앙지법에 해라. 예, 관할이 서울 서부지법인데 용산은 서부란 말이에요. 주거지가 거긴데요. 그렇죠. 예. 참 이게 말이 돼요? 끝까지 시간을 아니 끌기 제가 위한 만약에 잘못이 있다가면은 범죄를 저질렀다가면은 제가 부산에서 저질렀으면 부산지법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등포 저희 집에 남부지법으로 하든지 서부지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쇼핑해요? 그리고 공수처 너희들은 수사권도 없고 네. 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은 가겠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법에다가? 하면은 예. 한다. 또 기소하면 내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자기 검사하면서 총장하면서 피고인 마음대로 쇼핑해서 야 내가 어디로 해줘 하면 했고
내가 어디 지검에서 하면 안 해. 이거 다 들어줬나? 아유 그런 경우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지. 왜 저렇게 추잡하냐고요. 추잡하다. 윤석열 추잡한 모습을 보고 인간이 있다. 더럽잖아요. 지금이라도 예. 진짜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음,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은 응어리가 예. 또 저렇게 들어가면은 김건희하고 같이 다 구속되면은 네. 어느 가슴이 어린 것도 있을 거예요. 음, 저도 그래요. 야, 그래도 부부가 다 저렇게 감옥 가면은 장영자 사건 있잖아요. 전두환 때 예. 이철이 안기부 차장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부부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 검찰도 법원도 눈물이 있어서 네. 그 부부는 안 했어요. 음흠.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자업자득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보세요. 조국, 네. 정경심 정경심 교수, 예. 아들, 딸 다 했는데 이건 자기들도 가야죠. 그렇네요. 조국 가족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한 그 모습을 국민들이 그렇죠. 다 봐왔기 때문에 아니 조국이 예. 쇼핑했나요? 나 어디로 보내주라 어디서 하면 안 가? 가 했나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인데 대통령 영부인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서민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네요. 자,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었던 대통령, 뭐 직무가 지금 정지가 돼 있지만 전혀 뭐 모범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만큼이라도 그런 법에 대한 존경이나 법에 대한 인정 전혀 안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 또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국민들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어제 이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어제 본회의 얘기도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저희 오마이 TV가 좀 단독으로 확보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이 표결을 할 때 재의결 표결을 할 때 그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이제 통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자 통화한 사람이 바로 계엄 다음 날 12월 4일에 안가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 저희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연락처의 이름이 김주현 검사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한 4분 정도 통화를 했다. 자, 뭐 다른 사람은 이름을 바꿔놓지 않았을 것 같고 김주현 수석과 통화를 한 걸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김주현 수석과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통화. 저 사람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우르르 몰려가서 44명인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44명의 이름과 사진을 과거 네. 경향신문 한겨레가 하듯 좀 탁 만들어내서 저희가 공지를 해주면은 네. 오마이뉴스에서 하세요. 오면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예.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이 짓을 해? 하는데 그렇네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김주현 네. 민정수석이 통화했다는 것은 입맞추기 윤석열의 지시를 네. 김주현이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전에 하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 맨 네. 먼저 삼청동 안가에서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네. 민정수석이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거기서 만난 후에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다고. 전화기가 다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모의가 됐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맞아요. 수사기관의 예. 의거에서 밝혀지지 않는데 저는 거기를 꼭 수사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상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검사 출신. 그래서 저는 2차 계엄을 모의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데 모르죠. 그렇지만은 김주현 민정수석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검찰국장, 차관, 차장 다 하신 분인데 기획통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부터 이건 완전히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했잖아요. 예. 저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민정수석 임명되고 네. 그때만 사진 한번 나오고 저희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름 석자 한번 이때 딱 한번 보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분과 전화를 했다. 예. 저분과 계엄 해제 후 안가에서 핵심 네 사람이 만났다 하는 것은 중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공조본에서는 네. 김주현의 반드시 역할 뭐 어떤 그 네 안가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모임과 했는지. 그러한 것을 밝혀내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 민정수석과 통화한 걸로 보이는 이 사진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또 이제 도피설도 나왔던 윤석열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까지 있었던 어제 이제 본회의장 여기서 통화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소통을 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저희가 이건 또 권영세 비대위원 쪽에 또 확인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윤석열 체포가 언제쯤 있느냐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뭐 오늘도 오마이TV가 오전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요? 혹시나 몰라서 네. 혹시나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체포 집행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애가 탑니다 지금. 그런데 예. 이 체포가 오동훈 될까요? 예. 공수처장에게 예. 제가 국회에서 그랬어요. 음. 만약에 이번에 체포 못하면은 네. 다음 국회 나오면 때는 관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예. 윤석열 체포하러 갈 때 관 가지고 가라. 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죠. 그렇네요.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무정지 된 사람한테 유린당하면 네.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 최급선무는 윤석열 체포. 체포. 헌재 네. 구인 체제로 심의 계속.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건 네. 우리는 승복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자,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내란죄가 빠졌다. 다시 탄핵 소추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 뭐 그거는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그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박근혜 때는 왜 자기들 바꿨대요? 아니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권성동 재판을 몇십 년 신경 받아봤어요. 지금도 예.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장이 변호인들한테 이거 공소장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네. 아니 우리가 청구인이 네.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할 거다라고 그렇죠. 변호인 쪽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소추 의견 자기들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안 바뀌었는데. 권성동 대표는 지금 네. 현재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장 검사로서 한 맞아요. 얘기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인의 진화론이 못된 쪽으로 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자 이것도 한번 어제 저희가 잠깐 통화를 했지만은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 일본에서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전직 장관을 아사히 신문이 취재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부터 그때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술도 많이 마셨다. 보통 소주 절반, 맥주 절반씩 섞는 방식과 달리 윤석열은 소주와 맥주 모두 넘칠 듯이 가득 부어 마셨다. 근데 이런 폭탄주를 항상 20잔 정도 들이켰다라는 겁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이런 술자리가 이어졌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 그렇게 술 자시고 자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새벽 4시, 5시까지 핸드폰 봐가지고 거기 답장하고
국정 개입한 거죠. 그건 사실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술 잘 마신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들으셨죠? 잘 아는데 저는 전직 장관이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건 소수를 모르겠고 전직 장관. 아사히 여기 특파원이 오랫동안 있던 분이 다시 와가지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자들의 취재력도 우리 한국 기자들 못지않게 강해요.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장 술을 많이 마셔본 정치인은 정대철 헌정 회장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네, 그렇죠.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 알겠네요. 가던 청담동에 민들레라는 한정식 집이 있었는데 거기 잘 마시고 네. 저도 정대철 회장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어떻답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셔서 예. 같이 둘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옆에 양주 한 병을 놓고 둘이 다 먹었대요. 부부가 술을 잘 자시는 것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 지나치게 먹다가 요즘 술 안 먹는다니까 누가 믿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윤석열은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구치소에 좀 술을 넣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구치소 술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정말 안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가보세요. 네. 저는 3년여 살아봐 나서 네. 전두환 대통령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분이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기자들 기자 여러분 여기는 가지 마세요. 그 얘기. 그거 아마 전두환의 얘기를 또 윤석열도 알고 있을 테니까. 제일 잘 알죠. 안 그러니까 가려고. 감옥에 가본 사람이 네. 절대 안 가려고 하고 감옥을 감옥을 보내본 사람이 그걸 알죠. 음.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안 가죠. 네. 안 가는데 저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간부들 상을 당하면은 그 상가에 가잖아요. 네. 그럼 많이 목도했죠. 딱 저 보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높으니까 딱 앉아서 검사들을 수십 명 쪼르륵 도열식으로 이렇게 예. 앉혀가지고 쫙쫙쫙. 아. 아니 그 폭탄주는 저도 네. 한때는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술이 마셔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 자리. 대통령이면은 마실 때 마시더라도 네. 금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술 마시고 위장 출근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네요. 진짜 he's stupid 바보야 바보. 아니 그리고 변호인도 그렇지. 예. 지금은 술 끊고 그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누가 믿어요? 예. 아니 그렇지만은 예.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예. 자꾸 국민들이 저 주정뱅이 술만 처마신 대통령 리마인드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지만은 네. 아무튼 지금 좋은 따뜻한 곳에서 얼마나 좋아요?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예. 좋은 침대. 구치소 가면 무지 추워요. 네. 침대 아마 전직 대통령이니까 철침대 줄 거예요. 저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밥 맛있는 관저에서 밥 안주 1665원 정도예요 한 끼에. 예. 자 보리밥 먹으니까 지금 보리밥 나오는지 콩밥은 아니고 네. 그리고 술이 없죠. 없죠. 그래요. 정말 이제 다른 환경이다라고 이게 설명해 주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든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소해라. 어제 뭐 윤석열 변호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기소해라. 재판 가서 따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글쎄 하고. 그건 아니 우리가 예. 자기한테 조사받은 사람한테 기소해라. 나 그때 가서 할란다. 이런 얘기가 통했냐고요. 예. 그렇네요. 자기가 만약에 네. 조사한 피의자의 요구를 자기 들어줬나요? 그 윤석열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검찰은 수사해서
기소해버리면 된다고. 음. 지가 피고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주가 좋아서 무죄되면은 지팔자가 좋은 거다. 검찰은 기소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 이런 무책임한 인권에 대해서 본래 그러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딱 그런 대통령을 모시는 우리 스마트하고 네. 핸섬한 경호관들이 기소돼서 아. 재판을 받으면요. 제일 두려운 게 변호사비입니다. 이건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담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들,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까지 간다. 경호관들이 예. 그한 고민 무엇보다도 경호관의 직무상 네. 내란 외환 의두머니를 우리가 명령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오고 아. 또 저도 아는 경호관들한테 하는데 그때 말이죠. 네. 여기 나와서 제가 이 박정준 처장은 참 괜찮은 사람, 경찰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장하고 본부장이 예. 김건희 라인으로 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윤석열하고 술 먹고 그렇게 맹충하고 있다 했는데 네. 용산 출입 기자가 난리가 났대요. 왜요? 그쪽에서 어떻게 박지원이가 우리 내용을 알고 오마이TV에서 얘기했냐? 그 나보다 어디서 알았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냥 껄껄껄 웃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경호관들이 200~300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잊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으니까 진짜 최상목 대행이 이 네 사람만 네. 직무 배제 혹은 직위 해제를 해주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경호처의 이 저항 이런 것들은 와해가 될 거다. 와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와 지금 경찰 공조본 아니겠습니까? 공조본. 네. 그러니까 협의하고 협력하고 공조해서 수사하라라는 그 본부가 꾸려졌는데 거기 취지에 맞게 정말 이 현장 체포는 정말 경찰이 앞장서서 하고 그 책임은 공수처가 지고 이렇게 역할 분담 잘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공조본이 구성된 것도 엄격하게 보면요.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게 맞아요. 검찰도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수처도 없습니다. 내란죄는 경찰만 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조본에서 경찰, 공수처, 군 합동 수사를 하는 네. 것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중에 기소 단계에서 물론 검찰이 어떻게 나올 태도를 모르지만은 그것도 반드시 윤석열 측에서 이제 또 그 단계가 되면 들고 나올 거예요. 기소는 검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란 수사권도 군 수사권도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특검이야. 그리고 특검은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란 특검이 중요한데 맞아요. 어제 투표가 투표가 부족해서 네. 또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일 네. 우리 법사위를 소집해서 발의를 할 거예요. 네. 발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저는 처음부터 받자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서 하면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한 것을. 그거를? 그리고 월요일 날 네.
법안 일소에 이제 내일 넘겼다가 상정하고 넘겼다가 월요일 날 오후 예. 혹은 오전에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처리하면은 처리하고, 이제 본회의로 본회의로 가는 가고. 거죠. 그러면은 내란 특검이 되면은 네. 이러한 시비가 일거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하. 일부에서는 공수처도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직권남용 이러한 것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범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검이 돼야 된다. 그럼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외환죄도 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외환죄는 이제 북한을 뭐 NLL 또는 뭐 이런 것에 오물풍선, 점점 타격, 원점 무인기, 타격, 무인기 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또 윤석열 측에서는 북한은 예. 우리나라다. 또 그런 이렇게 주장.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논의를 더 해봐야겠군요. 법꾸라지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미꾸라지처럼 아니 장삼 이사가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본래 그렇지만은 검찰총장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을 네. 2년 7개월 하고 직무 배제 정지된 윤석열이가 저 짓을 하니까 골질르게 김건희는 강아지 끌고 야 걱정하지 마 하고 그러나 심정은 그러겠어요? 또 그냥 나와서 어제 가방 들고 나와서 말이죠. 예. 이게 말도 안 되죠. 자, 진짜 우리 대한민국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온 그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꼭 증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수처, 경찰, 공조본이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또 이 특검법은 언제 정말 통과가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국회 오후에 현안 질의도 있으니까 그 현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그 부분 자세하게 또 짚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네. 도관에 든 집니다. 지금 곧 집행되고 윤석열이 체포되면은 격리되고 그러면 주술국가가 끝나고 제2의 내란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마은혁 후보자의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해서 원자는 구인 체제로 신속하게 해줘야 나라가 산다. 민생 경제가, 민주주의가, 안보가, 특히 트럼프 보십시오.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인데 트루도 수상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때 지금 오늘 외신을 보면요, 미 상원, 네.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정보위원장이 우리하고 가장 큰 안보상의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강경파들이에요. 매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윤석열 체포와 헌재의 심의로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훌륭한 경호관들, 처장, 차장, 본부장, 가족부장, 수행부장이라고도 부르죠. 여기를 듣지 말고 정의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종종 전화로 인터뷰 예. 요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